독도 근처에서 우리와 일본 배가 서로 막 충돌하면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요, 우발적으로. 그래서 먼저 때려야 돼.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한테 박살날 텐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비밀 경기가 있죠. 더벙커가 좀 새롭게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했고 어떻게 또 패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웠다면 네.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면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더벙커의 워게임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 전력으로 이겨내야죠.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느 정도 전력이 있는지 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상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획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네. 좀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그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전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고하고 나니까 맞아. 전쟁은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멘트 좋았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ready to war.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가상의 전쟁은 말이죠.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거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어떡해요. 자, 한국과 일본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럼요. 예, 물론 어느 나라와도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특히 일본에게는 다시는 질 수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 수린 생도는 무슨 이유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독도? 독도? 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독도 근처에서 해. 네네. 우리는 당연히 방어를 하고 그렇죠. 우리 땅인데 지켜야죠.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혹시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일본하고는 싸워본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나태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독도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올 리가 만무하고. 왜요? 왜 무력을 쓰겠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박살날 텐데. 우리한테 박살날 텐데? 네. 그래요? 그럼 거기 우리 포도 있고 네. 인원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네네. 일단 독도에서 이제 우리 포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아주 물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네. 거기를 미사일로 때려 부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은 독도가 상륙하기 별로 그렇게 좋은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요. 독도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앵카를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계단 하나밖에 없는데 내리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독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독도만 만약에 노린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독도 근처에서 우리와 일본 배가 서로 막 충돌하면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요.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면 좋겠지만 확전이 또 됐어요. 거기도 감정적 대응하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달이 지구랑 충돌하는 걸 걱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설마. 확률이 없어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하면 네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서로 싸워가지고 이득 볼 게 별로 없어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굳이 가정을 한다면 네. 일본도 극우파가 정부가 들어서서
싸울 일도 아닌데 해괴한 이유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구실을 만들었다. 네. 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하고 또 한 가지 가정은 미국이 전혀 뭐 그러한 개입하지 않는 두 나라 간에 이러한 그런 갈등 요인을 더 이상 이제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네네. 이렇게 또 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좋습니다. 예, 거기서 뭐 무력 충돌 정도는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전면전으로 안 그게 간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그거는 너무나도 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이 네네. 그런 거를 한번 재미삼아 네네. 가정해본다면 해보고 싶어요. 재미삼아 네.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면 네네. 뭐 제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죠, 뭐. 자, 그럼 뭐 사정을 한번 가상이니까 네. 해보죠. 독도에서 갈등, 우리 수린 생도의 말처럼 네. 일어났고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본에서 뭔가 신호체계 이상으로 잘못된 신호가 가는 바람에 이거 전쟁이다. 파악을 잘못해서 미사일을 우리 본토 쪽으로 쏘았습니다. 네. 본격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일단 그 나라 일본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현재 일본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네. 네네. 지금 우리 정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때릴 미사일이 없어요. 없어요? 미사일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는 있는데 와우.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네. 땅에서 쏴가지고 땅을 때리는. 네. 그거를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땅 대 그러거든요. 땅 해서. 일본은 그런 미사일이 없어요. 허공에 쏘는 미사일만 있는 거예요? 일본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거나 공대지. 공대지 공대지. 또는 그 배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네.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미사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방금 얘기한 그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보다는 네네. 지금 우리 수린 씨가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네네. 일본 함정하고 우리 함정하고 어떤 뭐 충돌이 일어나는 뭐 그런 상황이 네네. 됐다라고 보면 뭐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단 일본 배 야메떼호가 이제 우리 저 동해 쪽으로 근접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배에서 입구용 미사일을 막 우리 땅으로 막 쏜단 말이죠. 네. 우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압도적 전력으로 그들을 분쇄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일본의 전력 굉장히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일본이 이제 그 군대 규모로 보면 우리보다 한 반밖에 되지는 않는데 네네. 일단 일본 자위대는 군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자위대라고 하지. 네. 그런 조직이지만 전원 다 자기네가 지원을 해서 네네. 장교, 부사관, 병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대다수가 이제 징집위대에서 네네. 단기간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병력만 놓고 보면 한 2대1 정도가 됩니까? 네, 2대1 정도가 되는데 군인 수. 그 퀄리티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앞설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80% 이상이 군 생활을 해서 총을 쏠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본 남자는 80% 이상이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인 그 전투 역량이 이제 크게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원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뭐 대등하다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 국민이 싸우기보다는 이제 군인들이 싸울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네. 일단 일본에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절대 다수인 거죠, 거기는. 그렇죠. 네. 우리는 좀 더 단기적으로 의무 복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고. 자, 그럼 일본에 뭐 서로 싸우게 되면 뭐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항공기, 그다음에 저 배, 또 탱크라든지 뭐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전력으로 비교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 해상, 공중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지상군에 있어서는 규모가 한 반 정도 조금 덜 돼요. 네. 되고 뭐 전차라든지 이런 주요 전투 무기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지상에서는? 네, 지상에서는. 지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투 단위가 네. 분대라는 단위예요. 분대? 분대. 영어로 스쿼드라고 하는데 네. 한 10몇 명? 통상 10명인데 네. 8명에서 12명 이 정도가 이제 일개 분대예요. 네. 그래서 현재의 개념은 한 개의 분대는 2개 내지 3개의 화력조가 돼. 그래서 각각의 화력조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관총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말단의 전술이에요. 네. 옛날에는 칼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나 기관총이 나오고 이러는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싸우는 게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분대가 있지만 네. 대략 8명이고 네. 일본도 8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는 비슷하다. 기관총이 우리는 하나가 있어요. 한 분대. 한 개 분대에. 네. 일본은 2개가 있어. 한 분대? 한 개 분대에. 그래서 아까 화력조를 운영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한 개 화력조는 기관총을 운영하는데 한 개 화력조는 기관총을 운영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조마다 핑퐁 핑퐁 이런 식으로. 삥뽕 삥뽕 가야 되는데 네네. 하나는 기관총이 있고 하나는 기관총이 없어요. 우리는. 일본은 일본은 네. 기관총이 2정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5.56mm 조그만 탄의 기관총이고 네. 하나는 7.62mm 기관총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는 당당당당 쏘고 하나는 따다다다 쏘고 가면서 공격을 하고 네. 방어할 때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데 네. 네. 이 구경의 차이가 네. 이게 빤치력이 이게 훨씬 커요. 그 7mm짜리가 훨씬 세겠죠, 당연히. 7.62mm 가. 빵빵빵 얘가 네. 그 빵빵빵빵이 아니고 빵빵빵빵. 걔가 더 세다고요? 예. 오. 탄이 크니까. 아, 그래서- 구경이라는 게 이제 그 탄의 지름. 탄의 지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총알의 지름. 총알의 지름 그렇죠. 네, 총알이 이제 뭐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네. 요 지름. 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7mm냐, 5mm냐 뭐 아, 지름이 클수록 당연히 타격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탄이 크니까. 그렇죠. 그 대신 무거워서 많이 못 들고 다니죠. 아. 그래서 하여튼 일본이 같은 분대라 하더라도 네. 그런 그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소총은 뭐 비슷비슷해요. 네. 일본 소총이나 우리 거나.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수류탄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게 갖고 있고. 근데 너무 지금 짜잘한 얘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양쪽이 전쟁하는데 언제 아니 이게 중요한 중요해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네.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네. 통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아, 전쟁을 할 때요? 그리고 일본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진 거고 이런 기초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이 그 분대마다 네. 쉽게 말하면 대전차화기라고 그래서 그 경대전차화기 이렇게 해서 빵 쏴가지고 탱크 잡는 거예요. 그게 또는- 뭐예요? 경대전차 화기? 가볍단 말이야. 아, 가벼운 탱크? 전차를 잡는 전차를 로켓. 상대하는. 아, 상대하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로켓? 뭐 바주카포 뭐 이런 거. 이 로켓을 어깨에 질 수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총처럼 이렇게 해서 뽕? 땅 쏘면 오. 람보 영화에도 나와요. 아. 근데 이제 그 앞뒤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뒤로 뒤로 날아가는 날아가면 아버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갖고 있고 우리는 좀 부족해요. 이게 이게요. 그리고 이제 로켓트가? 개념이 틀려져 가지고 네. 전차만 잡는 게 아니라 네. 시가전에서 특히 벽을 뚫는다든지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원래는 탱크를 잡으라고 만들어줬더니 헬리콥터에다 쏴가지고 헬리콥터를 격추시키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일개 분대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네. 얘들은 무조건 직사야 아니면 뭐 이렇게 직사예요. 아 직사만 돼요. 그래서 경대전차화기 그 다음에 AT4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벼운 건 아니지만 좀 무겁지만 큰 탱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일본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없어요? 없어요? 어떡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소대로 가면 소대라는 건 분대 3개가 모여서 되는 거거든요. 네. 소대마다 걔네들은 저격수를 운영을 해. 우리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은 사실 저는 일본과 우리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왜 일본은 이제 섬나라고 하니까 주로 이제 해군 몰빵 혹은 뭐 항공기 이쪽으로 이제 좀 발달하고 지상군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탱크 같은 걸로 이제 넘어가면 네. 우리 탱크들이 좀 더 신형이고 그다음에 장갑이 좀 두껍고 그래서 전차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뭐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네. 그 전차가 있고 탱크가 있고 또 장갑차 뭐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차가 있고 네. 장갑차가 있고 네. 자주포가 있는 거예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탱크는 어디 뭐예요? 탱크는 전차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 탱크는 탱크, 전차고. 전차. 그러니까 탱크란 말이 나온 게 네. 1차 세계대전 때 음. 영국이 처음으로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거 영국이 이제 본토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옮기는 사람들이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탱크예요. 물탱크라고 얘기했던 데서 유래가 된 게 탱크예요. 아 이름이 그래서 탱크예요? 네. 아 수조 탱크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이제 위장으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찌됐건 탱크는 기동 움직일 수가 있고 예. 장갑 어느 정도 장갑이 있어서 기관총이나 이런 거에는 뭐 아무 문제 없고 네. 웬만한 포를 맞아도 괜찮은 그런 장갑을 둘러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충격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서 네. 왕 하고 나타나면 네.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심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사람은 못 견뎌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력이 있어야 돼. 응? 그래서 대포가 있고 기관총이 있어가지고 이 전차의 대포는 다른 대포랑 틀려요. 1초에 네. 이 대포는 2km를 날아가, 탄이. 그거 1초에 2km를 날아간다는 거는 총알보다도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차에 있는 대포는 조준해서 땡기기만 하면 자기가 보는 거를 그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력이고, 장갑차는 전차가 처음에는 한 40톤, 50톤 했어요. 지금 전차들은 60톤, 70톤 해요. 네. 이게 무겁게 해서 장갑을 많이 두르고 있는데, 네. 장갑차는 그러한 장갑을 갖진 않아. 그리고 병력을 수송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총 네. 공격을 받더라도 네. 안전하게 적진까지 이렇게 군사들을 그렇지. 이동시키는. 전차가 가더라도 네. 전차는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으면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전차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투구를 써도 네. 투구만 써도 잘 안 보였잖아요. 네. 전차 안에 들어가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전차를 파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전차병들이 전차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차들의 보병을 싣고 가서 전차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보병이 뛰어가면서 네. 전차랑 갈 수가 없으니까 장갑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차랑 장갑차는 같이 좀 가야 되겠군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근데 자주포는 네. 포는 포인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 자주포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그 장갑이나 네. 충격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동하고 화력이에요. 그래서 전차는 아까 2km라고 그랬죠. 네.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멀리도 쏠 수 있지만 지형이 2km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사거리가 나올 만한 네. 데가.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보는데 이 자주포들은 40km, 50km 떨어진 데에 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곡사예요? 곡사로. 아. 물론
직사로 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래 자주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생긴 건 전차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생긴 거는 전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자주포도? 일반인들이 보면 아. 잘 구분이 안 가요. 네. 탱크에 참 그 에어컨 없다는 얘기는 팩트입니까? 아, 이제는 있어요. 아, 생겼어요? 네, 근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요새 탱크, 신형 탱크들은 컴퓨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열시키려고?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고. 에어컨을 썼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개념은 그랬는데 네. 요즘 새로 나오는 전차, 네. 미래의 전차는 이 바이저라고 그러죠, 바이저. 헬멧에 네. 앞에 이렇게 그 아, 오토바이 같은 거 보면 왜 그 앞에 이렇게 가려주는 예, 플라스틱으로 가리죠. 네, 바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 거를. 그런 바이저를 끼는 헬멧을 제공하면 옆에 있는 아까 그 탱크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보여요. 아. VR 기기처럼? VR기처럼 쉽게 말하면. 아이언맨처럼 네.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슝. 그래서 네. 이게 전차가 레이더나 레이저로 그런 식으로 밖을 봐서 그거를 영상이 그 사람 눈으로 그런 신호를 갖다가 바꿔줘-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비가 오나 네. 안개가 끼나 네네. 밤이 되나 네. 완전히 대낮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럼 뚜껑 열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탱크 한 대가 이제 돈이 뭐 2, 300억 할지 모르지만 네. 이런 탱크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공격해도 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탱크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네. 지상군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밀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데 네. 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셋이 한 편 먹고 저쪽에 셋이 한 편을 먹었는데 우리는 휴대전화가 있다. 네. 그러면 더 멀리서 네. 작전을 짜고 첩보를 교환하고 할 수 있죠. 네. 네. 저쪽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네. 가정하면. 근데 휴대전화, 저쪽에 아무리 좋은 총이 있더라도 이런 통신이 되는 게 이게 하나의 무기인데 네. 그런 무기, 그런 통신 체계가 우리가 그 일본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지상전에 있어서는 그 낫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본이 지금 통신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발달돼 있다. 하여간 우리보다 못하진 않아요.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비슷한 거 갖고는 미스보다 우위? 이 언어의 온도를 그래서 수리생도가 잘 네. 파악을 해야 돼요. 네네. 지금 우리 장군님은 네. 정확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긴 좀 어려워. 왜냐면 이제 그 국가 네. 비밀, 군사 비밀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군사 비밀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요 정도 말씀하신다는 거는 아. 우리보단 약간 그쪽이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죠? 앞서 네. 있구나. 노코멘트. 노 코멘트입니다. 괜찮아요. 핸드폰 있는데 뭐. 지상군에서는 우리가 전차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고 통신 부분은 조금 밀릴 수도 있고 혹은 저 열세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 뭐 확실하게 어디가 더 우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바다로 한번 가봅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네. 공중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공중으로. 하늘로 가요? 바다가 영 밀리나 보다 우리. 네. 아우, 영 열받네요. 공중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제 전투기를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조기 경보 및 통제기라는 게 있어요. 조기 경보. AWACS. 일본인데. AWACS라는 건데 네.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 기지예요.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전투기 같으면은 자기 앞을 뭐 한 100마일 본다고 칩시다. 이게 떠 있으면 500에서 1000마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무조건 다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는 쪽은 눈을 감고 싸우는 거고 있는 쪽은 눈을 뜨고 싸우는 그런 거죠. 거다. 스타크래프트의 옵저버 같은 거다. 그렇죠? 맞죠. 네, 옵저버 맞아요. 가면 이제 적이 네, 뭐하고 네. 이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AWACS기가 있으면 네. 다른 전투기들 보고 야 저기 이렇게 오니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조기 경보기는 일본이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대수는 좀 많은데 네. 일본은
커버해야 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은 거고 아.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는 데는 부족함 없는.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한 뭐 독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에이왁스로도 이제 거의 충분히. 대등하다고 봐야 돼요. 그 조기 경보기가 이렇게 비행기 저 날개 길고 뒤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달린 거 그거예요? 예, 그 동그랗게 달린 거 하고 네. 요즘은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안테나가 네. 비행기 그 본체 퓨슬라지라고 하는데 네. 그 퓨슬라지랑 동일한 마치 그 상어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거 그런 안테나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저 조기 경보기. 음. 일단 뭐 조기 경보기는 둘 다 있으니까 이거 큰 문제 없는 걸로. 요거는 이제 그게 일일이 만약에 없고. 우리가 그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아예 큰일 날 게임이 뻔했네. 안 되네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좋다. 됐어 이제. 너무 다행이다. 두 번째는 네. 공중급유기예요. 전투기가 떠도 네. 뭐 한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뜨면. 뜨면 한 2시간 정도 작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네.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네. 다시 떴다가 착륙해가지고. 북쪽까지 가는데 뭐 한 20분, 30분 걸린다 치면 20분, 30분 내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시간을 빼면 기본적으로 벌써 1시간 그러네. 뺐죠. 그렇죠. 그럼 1시간만 거기서 지낼 수가 작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수린생도는 운전할 때 네. 연료 바늘이 어느 정도 될 때 다시 재급유를 하십니까? 저는 근데 많이 몇 번 설 뻔했어요. 여기 대책이 없어요 여기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오면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가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돌아오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공중급유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일본은 있나요? 일본은 당연히 일본 외자국 있고. 많이 있다. 그래서 네. 아휴. 이런 그 중요한 네. 무기들이 이제 있고 근데 근데 공중급유기는 진짜 신기해. 보면 물론 이제 다 뭐 기술의 발전이 있으니까 네, 가능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전투기가 그 위로 이렇게 가서 네. 파이프가 네네. 쭉 내려옵니다. 네. 쭉 커져. 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렇게 주유구가 이렇게 싹 열리면 위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여기서 이제 신기하다. 주유기 열려갖고 거기다 맞춰갖고 넣는데 아니 정말 빨리 아무리 뭐 천천히 이제 간다고 치더라도 시속 그래도 한 400-500km 이상은 될 텐데 와, 진짜 신기하다. 그 상황에서 그 움직이는 거기에서 파이프를 넣어갖고 기름을 넣어준다는 게 와, 너무 신기합니다. 와, 이 둘의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자동 시스템이 그냥 그렇게 맞추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 공중급유기 뒤에 네.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그 끝에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 전투기의 앞부분에 또는 조종사 옆부분 날개에 네. 그 급유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비행기 그쵸? 비행기 큰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세밀하게 뒤에 이렇게 지금 맞춰주는구나. 우리 정프로가 얘기한 그런 파이프가 나오면 어. 그 끝 단계 그거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쪽 하고 와, 아니, 가다가 진짜 이렇게 신기해. 내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운전 살짝 삐끗하면 위에 친구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확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부러지진 않고 좀 흘리겠죠 기름을. 그래요? 엄청 위험해지는 거지. 야,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와, 진짜 신기하다. 자, 일단 공중급유기는 양국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또 전력 비교할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조종사가 2,000명 정도가 돼요. 여성들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전투기 조종을 잘 한대. 여자들도 잘하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왜 잘한대라고 특별히 얘기하냐면 네. 전투기라는 거는 급기동을 해. 지금 유턴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급기동을 해야 네네. 되는데 네네. 급기동을 할 때는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이 그러한 엄청난 스트레스, G포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G포스를 잘 컨트롤 한대요. 진짜요? 견뎌내고 또. 네. 그게 이제 그 신체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G포스를 그 모의하는 건데 저도 한 2번 해봤거든요. 네. 저는 기절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마 수린생도는 조금 네. 모를 수 있는 게 제가 공군 출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을 그냥 우리 현재 상태에서 받는 중력이 1입니다. 1. 네네. 여기 이제 1이고 우리가 막 갑자기 하늘로 막 솟구쳐 오르거나 하면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이러면 이제 몸이 뒤로 쏠리면서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요. 중력을 또 강하게 받잖아. 네. 그럼 이제 뭐 2 내지 3, 뭐 4 이렇게 이제 올라갈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마 한 6 정도 되면 거의 나가 떨어지고 7쯤 되면 거의 기절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요? 맥스 9까지 보통 가거든요. 음. 맥스 9 정도 가면 이제 사실 웬만큼 훈련된 사람 아니면 그냥 실신이야 다. 근데 아마 우리 장군님 한 7쯤 갔을까요? 6, 7. 6, 7. 근데 이제 전투기 그 파일럿들은 보통 8, 9까지만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거나 아니면 땅으로 막 쭉 내려오거나 이럴 때 어마어마한 그 G포스를 받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 피지컬하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성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다? 신체 구조상.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의 질을 보면 네. 우리 한국군 조종사나 일본 조종사나 거의 대등하다.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공중급육이 조기 통제기, 네. 그다음에 조종사 여기까지는 이제 대등해. 근데 전투기 숫자나 이런 건 이제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요? 전투기 숫자를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전투기가 있고 전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주로 그 일단 다른 전투기를 대항하는 거예요. 전투기 대 전투기를 대항하는 거. 도그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그 상대방을 개싸움.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안전해야 되는데 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적을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공대공, 비행기끼리의 전투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F-16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네. 한 120대 정도 있어요. F-16 120대? 오, 많다. 일본은 그런 비슷한 그 전투기가 한 60대 정도 있어요. 오, 이겼어. 이겼어. 이 수적으로 이겼네요. 네. 그 다음에 전폭기가 있는데 네. F-15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60대인가? 전폭기 네. 60대. 전폭기랑 전투기랑 뭐가 다른데요? 전폭기는 공중에서도 싸우지만 폭탄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 떨어뜨리면 땅으로. 두두두두두두. 우리는 F-15K가 60대인가 뭐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일본은 F-15J가 네. 150대 있어요. 이게 또 많네. 뭐야? 그런데 네. 우리 F-15K가 네. F-15 전투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두 대 값 하나요? 두 대값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 그러니까 대수는 일본이 많지만 우리 꽤 질이 좋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음에서는 네. 저쪽이 150대면 우리도 한 150대 있고 그것도 K 계열이고 이 정도를 원하지만 좀 마음이 탐탁진 않지만 하여튼 조종사의 질이라든지 전투기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그런 대로 좋다 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폭기는 약간 대수 밀리지만 성능으로 따져보면 뭐 약간 열세 혹은 뭐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전투기는 대신 우리가 많고 그 얘기는 전투기로 전폭기들 싹 잡으면 돼.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건 됐어. 스텔스기를 또 양국이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기요? 스텔스. 야, 오늘 중에 제일 재밌다. 스트레스기 재밌다. 아니 스텔스. 스트레스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니 나는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재밌어. 이거 좋은. 근데 저한테 스트레스 줘요.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교란을 주면서 맞아. 스트레스 주는. 맞아. 뭐 전기만 이름을 우리 이렇게 바꿔야 한다든지. 되겠는데 스트레스기로. 그거예요? 아니 그런 역할이에요? 스텔스기는 투명 망토를 쓰고 있는 비행기예요. 안 보이는 비행기. 레이더에 안 보여요? 잡히는. 어떻게 안 보여? 레이더에 안 잡히고 사람 눈에는 보이죠? 사람 눈에는 그럼 그 보여요. 옵저버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 그
그 친구한테도 안 안 보이는군요. 보여. 그러면 스트레스는. 진짜 걔는 망토 입었네. 그래서 우리는 한 40대, 40대나 있어요? 40대 있고 일본은 한 30대. 근데 됐어.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침공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오. 일본이 120대를 더 주문을 해서 조만간에 이제 우리도 주문해. 들어오니까 이렇게 주문- 돼 있는데 주문해 자. 빨리 주문해요. 이런 상황에 네. 지금 아까 물어보셨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비슷하면은 그래서 먼저 때려야 돼요. 선공을 해야 된다. 선제 공격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그런 전력을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전력을 갖고 있으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때리는 게 최고예요. 좋다. 전략 하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스텔스기가 네. 먼저 갑니다. 네. 공중급유기 6대 데리고. 자, 스텔스기 쭉 가죠. 네. 총출동합니다, 먼저. 네네. 그래서 일본 곳곳에 있는 공군기지 먼저 후려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기동력을 완전히 분쇄를 시키는 거죠. 네네. 일단 공군기지 싹 때리고 애들 네. 막 저 우왕좌왕 할 때 F-15 전폭기 갑니다. 네. 시차를 두고. 그래서 네. 이제 완전히 한번 저 융단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게 그래도 튀어나올 전투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본의 그 배 위에 있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 F-16 전투기가 가서 네. 저 하늘에 있는 애들 싹 잡고 네. 전쟁 끝. 전쟁 범죄자가 되는 거죠. 왜 범죄자예요? 아니 먼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왜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전쟁 때 얘기고 우리가 이런 아까 설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옵션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지만 네. 일본하고는 전쟁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렵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무슨 미친놈들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 있는 전투기나 이런 걸 봐서는 일본이 200대가 있든 300대가 있든 우리가 100대가 있든 200대가 있든 상관이 없죠. 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대가 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충돌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무기 체계로 봐서. 네네네. 근데 여기에 또 미사일이 있어요. 어디요? 비행기들이 다 갖고 있는 미사일. 있죠. 그래서 요새는 미사일들이 좋아가지고 네. 100km 밖에 있는 표적을 때려요. 진짜 멀리 있는 걸 때리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기 경보기가 멀리 있는 적의 비행기를 가르쳐주면 여기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 미사일을 보고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나라의 미사일도 굉장히 대등해. 좋습니다. 자, 공군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해군을 보면은 일본이 그 배도 많이 있고 또 해군은 일본한테 약간 좀 밀릴 것 같아. 현대 해전에 있어서는 배의 성능이 승패를 좌우해요. 보통 이제 해군의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그 항공모함 민영업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지스 함이니 이런 큰 배들 사이즈별로 어떻게 있냐가 이제 해군력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싸우면은 그런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항공모함 같은 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좁다. 우리나라가 좋다.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면은 이 한반도 자체가 항공모함이에요. 여기서 비행기들이 뜨면은 이 일대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가 있어요. 항공모함이 굳이 필요하지 않구나. 항공모함이라는 건 어쨌든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쪽 남쪽으로 간다든지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그렇게 없어도 배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해. 이런 게 또 전쟁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전쟁.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 동해에서는 항공모함 넣을 데가 없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필요도 없고 네네. 우리가 좋네. 또 노량, 명량 이런 데서 다 이겨본 경험이 그니까요.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배들은 또 그 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지스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지스. 그 이지스 전투 체계인데 센서, 레이더를 포함한 센서, 그 다음에 미사일과 연계된 전투 체계,
또 이런 거를 다 연결해 주는 그런 그 연결 체계 네.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지스라고 해요.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이 썼던 방패의 이름이래. 그래서-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그래서 컴퓨터가 가르쳐줘. 100개의 표적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큰 위협입니다. 뭘로 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갖고 있고 일본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일본의 전 함대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함대가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대 가고 일본도 한 대 가니까 이것도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뭐 불리하다고 판단할 네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군도. 네. 일본은 혹시 저 항공모함은 없습니까? 일본은 항공모함 같이 생겼는데 네. 항공모함은 아니에요. 우리도 왜 독도함이라고 있고 네. 있잖아요. 생기기는 항공모함 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주로 수직 이착륙기들 헬리콥터가 상륙 작전하고 할 때 쓰는 그런 그 수상함들이에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나요? 우리 상황에서? 있으면 좋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없어요? 배라고 하는 거는 한 대만 갖고는 안 돼요. 음. 배는 나갔다 들어오면 뭐 조개도 붙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페인트 칠도 사려 하고 뭐 그래. 그다음에 휴가도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한 대는 나가 있고 한 대는 들어와서 정비하고 있고 한 대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가지려면 최소한 3척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3척, 여기에 3척, 여기에 3척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워낙 비싸고 하니까 하여튼 안 돼도 한 3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에 비행기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있기만 해도 근데 항공모함은 좀 존재감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해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항공모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단 그 나라 해군력을 좀 평가할 때 마치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핵무기 있냐 없냐처럼 약간 좀 항공모함이 있으면 급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다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비밀병기가 있잖아. 우리 비밀병기요? 특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전사. 우리 특전사가 그 쓰는 말이 있잖아요. 대체불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전부대는 다른 나라 특전부대하고 틀려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특전사가 없어요? 특전사는 있는데 조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전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화된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많아. 그래서 여러 군데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해병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특전사나 해병대 가진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자, 이렇게 장군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특전사, 한일전에서 가장 키맨 역할을 해줄 이 특전사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비밀이죠, 그거는. 하는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상대방 후방에 들어가서 교란. 교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표적, 그 표적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로 임무가 되죠. 딱 전쟁 벌어지면 상대 국가의 적의 후방에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 좀 망쳐놓고 그 다음에 주요 인사가 됐든 혹은 뭐 주요 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굉장한 혼란을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특전사의 주 임무예요. 대신 어쨌든 적진을 특히나 이제 후방 쪽으로 먼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은 되는 거네요. 그 특전사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 특전사를 또 이끄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전사를 특전 부대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죠. 특전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공군급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공군 없이 전쟁할 수 있지만 공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공군 없이 전쟁은 할 수는 있지만 공군 없이 이길 수는 없다. 네. 해군 없이 전쟁할 수 있지만 해군이 없으면 전쟁을 오래 할 수 없다. 오래 할 수 없다. 장기전을 할 수 없다. 육군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깃발 꽂는 건 또 육군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특전사가 없으면 전쟁이 아니다. 이 특전사에서 만들어낸 말이군요. 네. 괜히 그 특전사 하려고 앞에 3군은 무슨 죄입니까? 깔아주는.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이유는 없지만 전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나 상상하기가 어렵고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네.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아니라 전투의 결과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알고 있다. 일단 뭐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육군 거의 우리가 우세. 거기다 우리 이제 지대지 미사일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특전사도 있고. 맞아, 특전사도 있고. 특전사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해군 뭐 비슷비슷하고 공군 우리가 이기고. 네. 결론은 대한민국의 승리.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전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스페셜 포스가 있다는 거. 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일전의 승리의 가장 핵심 동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전쟁은 일본하고 하지 맙시다. 그럼요. 안 하는 걸로. 가상으로 이긴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워게임으로 만들어 살펴봤고요.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하지만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과 중국이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빠지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의 가상전쟁 시나리오 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